문제 해결 능력 세 번째 챕터 진실게임 유형의 연습 문제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1번입니다. 자, 6명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고 6명 중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모두 고르는 거네요. 자,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찾고 그 중에서 거짓말이 뭐고 진실이 뭔지 구분하는 유형. 자, 진실게임 유형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되고요. 자, 진실게임 유형은 자, 우리가 어떻게 푼다라고 얘기했었는지 잘 기억을 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단순하게 누구는 참이다, 누구는 거짓이다 이렇게 한 명만 콕 집어서 얘기하는 이 이야기들로 문제풀이를 해볼 거예요. 자, A가 C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A와 C는 서로 모순이고요. 자, 그 다음에 D와 F는 자,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동치. 그 다음에 F와 E는 모순이죠. 자, 그러면 얘네 관계를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A랑 C가 자, 어느 한쪽은 참이고 어느 한쪽은 거짓으로 이렇게 나뉘는 관계라는 거고, 두 번째는 D와 F는 동치니까 같은 쪽 사이드에 들어가고 이거의 반대쪽에 E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뭔가 참거짓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안 상태에서 답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A랑 C가 모순이니까 이 중에 한 명은 반드시 거짓이고요. 자, 이 아래쪽도 이 중에서도 적어도 한 명은 자, 거짓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E가 거짓이거나 D와 F가 거짓이거나 좀 그런 식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로 문제풀이를 할 때 이 부분을 힌트로 삼아서 풀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파악한 다음에 나머지 진수를 보면은 우리가 문제풀이가 조금 수월해져요. 자, 여기서 B의 진수를 보면 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데 한 명일 수가 없죠. A랑 C 중에도 있고 그 아래 D, F, E 중에서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B의 말은 반드시 거짓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영리하게 푼다면 바로 선택지 참고해 가면서 C도 그러면 무조건 거짓이겠네 판단하는 거고 A가 그러면 자동으로 참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E의 진수를 보면 어때요? 자, C가 거짓이면 A는 참이 돼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E의 말은 A와 C가 모순이기 때문에 둘 다 거짓말이 될 수 없죠. 자, 이것도 틀린 내용 거짓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B, C, E 이렇게 셋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51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2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물을 숨긴다라고 하고요. 자, 그거에 대해서 두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거짓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보물은 한 개라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C처럼 D는 진실만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 C와 D를 동치라고 보면 되죠.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이라고 같이 묶어서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A랑 D는 동일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동치인 거예요. 즉, 이런 패턴을 보면은 A랑 C랑 D가 전부 다 동치이기 때문에 세 명이 전부 다 참이거나 세 명이 전부 다 거짓이어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두 명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얘네 세 명은 전부 다 참이어야만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얘네 세 명이 참이니까 B와 E가 거짓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면 아주 간단하게 풀이가 되고, 이거 외에도 보물을 숨기는 장소에 대해서 지금 얘네들이 전부 다 다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죠? A랑 B랑 E가 보물을 숨긴 곳에 대해서 다 다르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서로가 반대 관계예요. 그럼 얘네 중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세 명이 서로 반대 관계일 때는 거짓말을 한 사람이 두 명 이상이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2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 중에 2명이라고 보면 되고, 만약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풀었다면 C와 D는 다시 참이 되겠죠. 그 내용을 가지고 또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해서 풀 수도 있겠고요. 자, 정답은 4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53번 풀어보겠습니다. 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4명이 참이고 1명이 거짓인데, 자, 범인이 누구인지 고르는 문제고, 범인이 선택지 5개 나열되어 있는 걸 보면은 이 5명 중에 그냥 1명인가 봐요. 자, 이렇게 상황이 단순한 문제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몇 가지 안 될 때. 자, 상황이 단순한 경우에는 우리가 진리표로 푸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단순할 때는 진리표로 풀고, 상황이 조금 복잡할 때는 진술관계를 찾고,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는 가정에서 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보면은 A가 범인일 때 B, C, D, E. 자, 이 5사람이 범인인 상황을 이렇게 가정을 하면 A의 이야기는 자기 자신이 범인일 때만 참이 되겠고, B의 이야기는 D가 범인일 때 참이 되겠고, C는 B나 D가 범인일 때 참이 되겠죠? 이렇게 단순하게 표시가 돼요. D는 C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범인일 때 참이 되고요. E는 A가 참을 말한다고 했으니까 A랑 똑같이, 자, OX, XX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했죠? 자, 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있는 E가 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3번은 간단하게, 자, 5번이 정답인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54번 보겠습니다. 자, 5명 중에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착한 사람은 진실, 나쁜 사람은 거짓. 자, 그래서 3명이 참이고 2명이 거짓인 그런 문제고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얘를 진리표를 만들어서 풀려면 참을 말하는 사람 그 3명의 조합을 찾는 거라서 1번 A, B, C가 착한 사람인 경우, 2번 A, D, E가 착한 사람인 경우, 이런 식으로 묶어서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번거로울 수 있는 문제고,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나쁜 사람인 거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진술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해볼게요. 일단 A와 E의 이야기를 보면 완벽하게 정반대로 얘기하는 서로 모순관계라는 거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와 E는 하나가 참이고 하나가 거짓인 그런 관계고요. 자, 그 다음에 B, C, D는 가업 명제가 나와 있는데 B와 C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대우 명제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동치.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일 수밖에 없는데 이미 모순관계가 하나 확인되었기 때문에 A랑 C 중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B와 C가 둘 다 거짓말일 수는 없어요. 무조건 둘 다 참이어야 됩니다. 참거짓 개수가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4명이 3명이 참이고 1명이 거짓이니까 나머지 D는 반드시 거짓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D가 거짓이라는 걸 이렇게 판단했는데 D가 거짓이라면, 자, D가 한 말이 뭐냐? 자, E가 착한 사람이면 A도 착한 사람이다죠. 자, 이게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부정하면 이게 참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명제를 부정할 수도 있어야 돼요. 자, E는 착한 사람이고 A는 나쁜 사람이다. 자, 이 명제가 참인 명제가 되니까 결국에는 착한 사람이, 자, B랑 C 그리고 E 이렇게 3명이 착한 사람이고 A와 D가 나쁜 사람이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55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자꾸 풀다 보면 앞에서 풀었던 비슷한 유형이 나온다라는 것도 확인되시죠? 자, 얘도 단순하게 범인을 찾는 그런 유형이고, 범인은 5명 중에 그냥 1명이니까 진리표로 A가 범인일 때, B가 범인일 때, C, D, E 각각이 범인일 때를 가정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3명이 참이고 2명이 거짓말이라고 하네요. 자, 해볼까요? A는 나는 아니라고 하죠. 이게 익숙해지면 OX도 금방 바로바로 체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쉽게 체크가 되고 뭐 2라고 하고요. 자, 뭐 단순하게 너무 단순한 진술들로 나와 있어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자, 결론도 똑같습니다. 3명이 참이고 2명이 거짓말인 거 골라야 되니까 5번이겠죠. 진리표로 풀 수 있는 문제는 항상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별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도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풀이 방법을 기억하는 것도 좋겠고, 진리표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진리표로 푸는 게 제일 간단하다, 뭐 이런 결론을 내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55번 해설 마무리하겠습니다. 56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한 거랑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 파악할 수 있죠? 다만 참거짓의 개수는 모르는데 선택지를 참고하면 그냥 그 개수에 따라서 어떤 상황인지를 묻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A가 범인인지 B가 범인인지, 범인이 어차피 1명이니까 요 5명 중에 누가 범인인지에 대해서 각자의 진술이 언제 참이고 언제 거짓이 되는지를 진리표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A와 B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B가 범인일 때만 동그라미가 들어가고요. C는 A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OX가 정반대로, 그 다음에 D는 자기 이름 밑에 동그라미, 2도 동일하게. 자, 이렇게 동그라미가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 이제 문제를 풀면 돼요. 1번.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2명이라면, 자, 여러분들 1번 내용 보시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2명인 상황은 실제로 X가 2개 들어가 있는 요 D의 상황이겠죠? 이게 선택지 1번의 상황입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선택지 2번.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2명이래요. 자, 동그라미가 2개가 들어가 있는 B가 범인인 상황이 선택지 2번에서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맞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1명만 진실을 말한다면, 자, 1명만 진실을 말하는 상황이 문제에서 이렇게 3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3명이 다 가능하다라는 이 설명 맞다라고 표시하면 되고요. 4번. 4명이 진실을 말하는 경우가 있다. 자, 동그라미가 4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은 아예 없죠. 4번이 참이 아닌 내용입니다. 5번 맞고요. 자, 보시다시피 상황이 단순한 문제는 뭐 질문의 패턴이 살짝 다르더라도 우리가 비슷한 방식으로 결국에는 똑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 자,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4번이 정답인 거 확인했습니다. 자, 바로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4명의 국적이 각각 4개 국가로 서로 다르다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런 게 문제에서 우리가 따져봐야 하는 상황인데, 4명이 4개 국가에 이렇게 한 명씩 연결이 되는 상황은 우리 경우의 수가 총 4팩토리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24가지 상황이 가능해요. 24가지 조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24가지 조합을 우리가 전부 다 쓴 다음에 OX를 표시할 수 없겠죠. 상황이 이렇게 복잡한 문제는 우리가 진리표로 풀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일반적으로는 진술들 간의 논리 관계를 따져서 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3명은 참이고 2명은 거짓말이네요. 아, 1명이 거짓말이죠. 4명이니까 3명이 참이고 1명이 거짓말인 상황인데,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진술 내용을 읽을 때는 항상 누가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있는지, 그 다음에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는 게 있는지, 이런 식으로 진술들을 보는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누가 거짓이다, 참이다 얘기하는 이야기는 없고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는 게 있는지 보면 자, 이렇게 D의 국적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얘기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얘네들은 앞에 다른 말도 붙어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반대 관계인 거고 자, 어쨌든 얘네 중에 한 명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여기에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 A랑 B는 반드시 참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A랑 B가 참이면 자, 우리가 이제 상황을 좀 생각해 볼 건데 자, 한국, 그 다음에 일본, 미국, 캐나다. 자, 얘네들의 국적을 체크할 때 자, A의 말은 참이니까 A는 한국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야기가 참이고 어떤 이야기가 거짓인지를 확인할 때 뭐 이런 방식으로 풀이할 수 있어요. 지금 A가 한 말에 따르면요. A의 국적은 한국이 아니니까 나머지 중에 하나겠죠. 자, 그 다음에 B가 한 말, 나의 국적은 일본이나 캐나다라고 했으니까 B의 국적이 한국과 미국이 아니라 나머지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참이에요. 자, 요 내용까지는 참이죠. 그 다음에 C와 D의 이야기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마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A랑 B가 확실하게 참인 걸 안 상태에서 뭔가 분명하게 답이 나오거나 뭔가 결정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C와 D의 이야기도 따져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C의 이야기에 따르면요. C의 말에 해당하는 걸 제가 녹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C의 이야기는 녹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C의 말에 따르면 나의 국적은 한국이 아니고 D도 한국이 아니다니까 이렇게 얘네들의 그 국적을 연결한다고 했을 때 C의 말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C의 말에 따르면 한국 국적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4개의 국가에 한 명씩 국적이 연결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A랑 B의 이야기가 확실하게 참인 걸 안 상태에서 C의 이야기까지 참이 되면 말이 안 되는구나를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C는 거짓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고 자, 그러면 요 내용 이제 지울게요. C가 거짓이니까 D의 말은 참이 되겠죠. D의 말은 표시해 볼까요? B의 국적이 일본이고 나의 국적은 한국이 하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그러면 나머지 애들 이렇게 표시해 봤을 때 C와 A의 국적이 미국이랑 캐나다 중에서 뭐 확정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모순되는 거 없이 내용이 정리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 판단이 되니까 이제 문제를 풀면 우리는 일단 C가 거짓말하는 걸 확인했으니까 4번이 정답이겠죠. 자, 나머지 내용은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처럼 제가 풀이를 해봤는데 조금은 앞에서 푼 단순한 문제들보다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이해하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58번입니다. 자, 비슷한데요. 4명이 4개의 이제 지역에서 근무하고 자, 한 명씩 연결이 되는 거고 4명 중에 한 명만 거짓말을 한다. 자, 그러면 아까처럼 상황이 복잡하니까 논리관계를 따져서 풀 수밖에 없는 문제겠고 3명 참, 1명 거짓이라는 걸 이용해서 풀면 돼요. 자, 누가 참이다 거짓이다 얘기하는 내용 없고 그 다음에 동일한 대상에 대한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으라고 했는데 동일한 대상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D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C와 D의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어야 되고 자, 따져보면 4명이 4개의 도시에 한 명씩 연결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C의 말에 따르면 A는 대전에서 근무하니까 D가 근무할 수 있는 곳이 대전도 안 되고 A가 근무하니까 광주도 안 되겠죠. 그러면 대전도 아니고 광주도 아니면 서울이나 전주라는 거예요. 근데 D가 한 말과 정면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죠. 서로 말이 안 맞는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C와 D의 이야기는 논리적으로는 반대 관계예요. 왜냐하면 A가 대전에서 근무하지 않고 또 D가 뭐 서울에서 근무한다라고 하면 둘 다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반대 관계입니다. 어쨌든 C랑 D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 말은 A와 B는 반드시 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문제는 B가 참이라는 요 진술에서 정답이 나오거든요. 자, B가 참이니까 선택지 3번의 내용이 항상 거짓이겠죠? 자, 이렇게 중간에 바로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굳이 끝까지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낼 필요 없이 확실하게 알아낸 사실로 답을 이끌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58번에서는 다른 내용 확인할 거 없이 A와 B에 대한 내용이 참이라는 걸 확인했을 때 답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풀이는 마무리하면 돼요. 59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읽어볼게요. USB를 챙겨둔 사람이 누구인지 찾는 문제인데 USB를 챙겨둔 사람이 한 명이래요. 그러면 그 USB를 챙겨둔 사람이 하사원이냐, 노대리이냐, 정과장이냐, 박차장이냐. 그냥 이 네 가지 상황만 따져보면 되겠죠. 다만 이 문제는 얘네들이 각각 이렇게 두 마디씩 하고 있는데 문제에서는 각자 최소 한 가지 이상 참을 진술한다고 했으니까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각각 언제 참이고 언제 거짓이 되는지를 따로따로 체크해야 됩니다. 자, 제가 해볼게요. 요 첫 번째 진술은 파란색으로, 두 번째 진술은 빨간색으로 제가 OX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하사원의 첫 번째 이야기. 내가 USB를 챙겨두었어는 자기 자신이 챙겨두었을 때 참이고 다른 사람이 챙겨두었을 때는 거짓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노대리. 하사원이 얘기한 것 중에 노대리는 아니다라는 이 두 번째 말은 노대리가 USB를 챙겼을 때 거짓말이 되고 다른 사람이 챙겼을 때는 참이 됩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여러분들 노대리가 USB를 챙겨왔다라고 했을 때 하사원이 한 말이 모두 거짓말이 되죠. 자, 이런 애들은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대리는 USB를 가져온 사람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탈락이고 그 다음에 노대리의 이야기 체크해 볼게요. 정과장은 아니다. 자, 그러면 정과장 아니고 나머지 동그라미. 그 다음에 내가 챙겨두었다. 자기 이름 밑에 동그라미인데 표시 안 하고 나머지 다 X. 자, 그러면 여기서도 정과장이 USB를 가져왔을 때 노대리가 한 말이 다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의 조건에 위배가 됩니다. 자, 나머지 마저 해볼게요. 정과장, 박차장은 아니야. 자, 그러면 이렇게 OX가 표시가 되고 자, 두 번째 거는 X라고 빨간색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색깔 달리 할게요. 정과장. 노대리는 아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들어가는데 여기에선 문제없이 적어도 하나는 참인 상황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게 돼요. 마지막 박 차장. 나는 아니야. 똑같이 체크되고 하사원 아니야. 하사원 이름 밑에 X, 자기 이름 밑에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하면 하사원과 박 차장이 USB를 갖고 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주어진 최소 한 가지 이상 참을 진술한다라는 조건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 없이 정리가 되고 그러면 USB를 챙겨둔 사람으로 가능한 사람이 두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4번이 답이다라고 이렇게 고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상황이 단순하기 때문에 진리표로 만들어서 풀 수 있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자,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자, 상황 보겠습니다. 8시부터 11시까지 자유롭게 출근할 수 있는데요. 자, 한 명은 모든 진술이 거짓. 자, 이렇게 모든 진술이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건 특수한 경우인데 자, 예를 들면 B의 이야기가 거짓이면 일반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만 틀려도 거짓이거든요. 근데 모두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건 틀리면 이렇게 둘 다 틀린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 문제는 그렇게 보라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3명이 참이고 1명이 거짓이고 거짓인에는 모든 진술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걸 고르는 문제고요. 자, 거짓말을 한 사람 찾고 11시에 출근한 직원 찾는 거네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누가 몇 시에 출근했는지가 뚜렷하게 단순하게 상황이 정리되진 않으니까 진술관계를 따져가면서 푸는 문제인데요. 진술관계를 따져가면서 문제를 풀 때는 이야기가 말이 안 맞는 걸 찾아가시면 돼요. 자, 볼게요. 이렇게 몇 시에 출근했는지에 대해서 아예 다르게 얘기하는 게 대놓고 보이니까 자, 얘네 중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A랑 C의 이야기는 반드시 참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8시, 9시, 10시, 11시에 출근한 사람에 대해서 확실하게 참인 내용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A는 C와 D보다 늦게 출근했다고 했으니까 A가 출근한 시간으로 가능한 거는 10시랑 11시예요. 그리고 A보다 C가 D가 더 왼쪽에 들어가야겠죠. 제가 그거를 기호로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C. 나는 10시에 출근하지 않았어. C는 10시에 출근하지 않았으니까 C는 뭐 8시나 9시에 출근을 뭐 했겠네요. 자, 이런 사실을 안 상태에서 이제 진술을 보게 되는데 자, 우리가 A가 10시나 11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안 상태에서 D의 이야기를 보면 요 두 번째 내용, 9시에 출근했다라는 내용이 틀렸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B의 진술이 참이 된다라는 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8시에 출근하는 게 B고 9시에 출근하는 게 C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9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C가 되고 이제 나머지 내용도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A가 C랑 D보다 늦게 출근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면 D가 10시고 A가 11시가 되겠네요. 문제에서 A가 C랑 D보다 늦게 출근한다라고 했었죠. 그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D고 11시에 출근하는 사람은 A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